방배 그리고 남은 것들. 일부 화려했던 그때. 방빼! 1980년대 이 한마디가 온 국민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한 개그 코너에서 탄생한 유행어. 그 유행어를 만든 개그우먼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면 그녀는 웃음을 팔았습니다.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었어요. 일주일에 방송이 3개, 이틀에 한 번씩은 행사가 있었고요. 그녀는 회상했습니다. 밤에는 클럽이나 유흥업소를 하루에 5군데씩 돌았어요.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웃겨야 했죠. 새벽 2시, 3시에 집에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면 다시 스케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행사에 나가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 그 돈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월급쟁이들이 한 달 내내 일해도 벌지 못하는 돈을 하루 저녁에 벌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어났습니다.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피곤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때 제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냥 8시간, 아니 6시간이라도 좋으니까 푹 자고 싶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깊은 잠에 빠지고 싶었죠. 웃음을 만드는 사람은 언제나 웃어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속상해도 카메라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직업이었으니까요. 집에 들어오면 화장을 지우고 무거운 소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 칙칙해진 피부. 겨우 30대인데 벌써 늙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호가 밥 먹어라.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까지 딸을 기다렸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따뜻하게 데워서 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나 피곤해. 그냥 잘래.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기운이 나야 하잖아. 엄마, 됐다니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이 많이 힘들구나. 그 화려한 시절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성공 뒤에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도. 2부 밖에서의 상처, 집에서의 칼날. 스케줄은 점점 더 빡빡해졌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작가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대본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건 하나도 안 웃겨요. 언니, 그럼 언니가 직접 써보세요. 대본 쓰는 걸 참 쉽게 생각하시네요.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스태프들이 말렸습니다. 녹화는 진행되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웃어야 하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여러 번 NG를 외쳤습니다. 순옥 씨 왜 그래요? 오늘 어디 안 좋으세요? 집중 좀 해주세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늘 행사 하나 더 추가됐어요. 지방이라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해요. 뭐? 지금?
나 오늘 약속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어쩌겠어요? 섭외비가 엄청 높은데 거절할 순 없잖아요. 차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취한 사람들이 무대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야, 너 그거 해봐. 방패 해봐. 사진 같이 찍자. 어서. 손이 이곳저곳에서 뻗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의 없이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유명인이었지만 동시에 돈 주고 부른 연예인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행사가 끝났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신호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 귀찮아. 난 지금 너무 피곤하다고. 전화는 5번 더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에이구, 이제 왔구나, 우리 순옥이. 많이 힘들었지? 밥은 먹었어? 엄마, 지금 몇 시인데 안 자고 뭐해? 네가 오늘 피곤할 것 같아서 미역국 끓여놨어. 좀 먹을래? 나 지금 졸려 죽겠어. 나중에 먹을게. 순옥은 어머니를 스쳐 지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하게 데워둔 미역국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호가 어제 전화 왜 안 받았어? 늦으니까 걱정돼서 내가 몇 번 전화했었잖아. 엄마도 참, 나 일하는 거 몰라? 내가 전화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연락도 없고 늦어지니까 혹시나 무슨 일 있나 걱정이 돼서. 엄마는 참, 뭘 항상 그렇게 날 애처럼 걱정하고 그래? 그냥 날 좀 내버려둬. 나도 어른이야. 내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어디론가 터져야 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참았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웃었습니다. 매니저에게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편한 곳,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3부 돌파구라는 이름의 함정. 시간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개그 프로그램들이 생겼고 젊은 코미디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녀가 나가던 프로그램 하나가 폐지되었습니다. 시청률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프로그램이 종영되었습니다. 행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몇 건씩 오던 섭외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건으로 줄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해야 한다고. 고민이 깊어질 무렵 한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그 사람은 화려한 사업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진짜 요즘은 영화 투자가 대세예요. 한 편만 대박 나면 투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니까요. 영화요? 네, 지금 시나리오가 정말 좋아요. 유명 감독도 관심 있다고 했고요. 배우 캐스팅도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제작비가 조금 부족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3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돼요. 영화 개봉하면 최소 1억은 건질 수 있어요.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3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영화 투자 하나 할까 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화? 그게 뭔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아니, 엄마가 뭘 알아? 순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는 하나도 모르면서 맨날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한다니까. 엄마한테 말한 내가 바보지. 이런 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순호가 그 돈 어렵게 번 거잖아. 신중하게 생각해봐. 엄마, 신경 꺼. 짜증나게. 내 돈 내가 쓰는데 엄마가 왜 참견이야?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사는 공중분해되었습니다. 투자받은 사람들 모두 잠적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순옥 씨. 요즘 라이브 카페가 대박이에요. 미사리에 큰 규모로 하나 열 건데 같이 하실래요? 또 다시 투자했습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 카페는 한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정확히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투자받은 사람은 카페를 제3자에게 팔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법적으로 대응하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순호가 미안한데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보증만 좀 서줄 수 있어? 내가 한 달이면 진짜 갚을 수 있어? 잠깐만 돈을 넣다가 뺄 데가 있어서 그래. 보증? 뭐, 얼마가 필요하다고? 응, 8천만 원.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였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 보증 좀 서주려고 해. 어머니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보증? 순호가 그건 안 돼.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걔랑 제일 친한 친구 사이잖아. 딱 한 달이면 된대. 순호가 보증은 정말 위험하다니까. 엄마 친구도 보증 서줬다가 집 몽땅 날렸어. 엄마, 그냥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제발 신경 좀 쓰지 마. 순호가 그러면 정말 안 된다니까. 엄만, 왜 맨날 간섭이야? 소리를 지르고 나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그녀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8천만 원 빨리 갚으시라고요. 이자까지 지금은 1억이라니까요. 제가 돈을 빌린 게 아니에요. 보증 서셨잖아요. 그럼 책임지셔야죠.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부, 무너지는 순간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악몽을 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옥 씨. 혹시 이번 주에 녹화 들어갈 수 있으세요?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당분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 핏기 없는 얼굴, 빠진 머리카락.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순호가 괜찮니?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조심해. 유리 밟으면 안 돼. 어머니는 빗자루로 유리 조각을 쓸어 담았습니다. 엄마, 나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났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채업자가 찾아왔습니다. 빨리 돈 갚으시라니까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이러면 서로 좋을 거 없다니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이 집이라도 넘기세요.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엄마 집이에요. 그럼 엄마 집이든 뭐든 넘기세요. 아니면 법적 조치 바로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기요. 제 집 팔면 되나요? 그럼요, 됩니다. 집 팔아서 빚만 갚으시면 돼요. 저희는 돈 안 가립니다. 사채업자가 돌아간 뒤 그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지.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폭발했습니다. 그래, 다 내가 미쳐서 그랬어. 내가 미쳤었다고. 내가 바보라고. 화장대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계속 쳤습니다. 정말 왜? 내가 왜 그렇게 멍청하게 행동했을까? 어머니가 달려와 딸을 안았습니다. 그만해. 손 다쳐. 왜? 엄마는 그때 왜 날 말리지 않았어? 순옥은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보증 선다고 했을 때 왜 더 강하게 말리지 않았냐고? 내가 미친 짓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냥 하게 내버려 뒀냐고? 화풀이였습니다. 자신의 선택, 자신의 잘못을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엄마가 더 막았어야지. 그때 날 왜 그냥 그렇게 하게 내버려 뒀냐고. 미안하다, 순호가. 어머니는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이제 됐어? 만족해? 순옥의 목소리는 울고 있었지만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오후 단칸방의 온기. 어머니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 집은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괜찮아. 집은 또 마련하면 되지.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80평생 모은 것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집을 팔아 딸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단칸방을 마련했습니다. 역 근처에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에 있는 6평짜리 방. 방 하나, 작은 부엌, 좁은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이사 온 첫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는 술 취한 사람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순호가 어서 밥 먹자.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배 안 고파. 아무것도 먹기 싫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밥이고 뭐고 됐다니까.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 밥을 놓고 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은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저녁이라도 먹자.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먹기 싫다고 했잖아.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밥을 지었습니다. 딸이 먹지 않아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좁은 집이지만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딸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순옥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너무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그녀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순옥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같이 병원 한번 가볼까? 병원? 나 아픈 데 없어, 엄마. 마음이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엄마, 나 좀 내버려둬. 난 괜찮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잠든 밤 조용히 방문을 열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힘내, 우리 딸.
엄마가 있잖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었고 한 사람은 딸에 대한 희망을 지켰습니다. 6부 5년의 어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커튼을 쳤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귀를 막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랜 동료였습니다. 순호가? 나 미경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기의 메시지함에는 받지 않은 음성 메시지가 쌓여갔습니다. 일주일 뒤 다른 친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였습니다. 순호가 걱정돼서 왔어. 제발 문 좀 열어. 한참을 기다리다 친구는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친구가 찾아왔는데 왜 안 만나? 만나기 싫어. 아무도 보기 싫어. 그래도 친구들이 걱정하잖아. 엄마? 그만 좀 해.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거울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순호가 우리 목욕탕이라도 갈까? 엄마랑 같이. 싫어. 그럼 집에서라도 씻자. 엄마가 물 데워줄게. 응, 나중에.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특집 프로그램 하나 하는데 옛날 멤버들 모으려고요. 순옥 씨가 나와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딸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요. 언제쯤 괜찮아지실까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가끔 화장실에 가고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조금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하늘이 맑아. 시장에서 네가 좋아하는 고등어 샀어. 저녁에 구워줄게. 옆집 아주머니가 인사하시더라. 참 착한 분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순옥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전화벨 소리를 들으면 공황 상태가 왔습니다. 순호가 괜찮아?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아무도 없어. 엄마가 있잖아. 대인기피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증. 의사에게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순호가 병원 가자. 엄마가 같이 갈게. 안 가. 절대 안 가. 약이라도 먹어야 해. 이렇게는 안 돼. 나 괜찮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도 지쳐갔습니다. (80대) 중반의 나이에 딸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엄마?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4년 만에 방에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병원 가야 해. 아니야, 괜찮아. 조금 쉬면 돼.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도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잊어갔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딸. 한 사람은 삶의 의지를 잃었고 한 사람은 그 딸을 위해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딸을 깨우고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장을 가고, 저녁에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밤에는 딸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미안해. 가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긴. 천천히 나아지면 돼. 어머니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깊어진 상처는 약 없이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5년의 시간 동안 또 다른 시계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 시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7부) 너무 늦은 깨달음.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순호가 오늘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요? 아, 그래. 수요일. 1시간 뒤 어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더라? 엄마, 아까 물어봤잖아. 수요일이라고. 그랬어. 미안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순호가 고등어 구워줄까? 엄마, 어제 고등어 먹었잖아. 어제? 아, 그랬나? 냉장고를 열어보니 구운 고등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깜빡했나 봐. 하지만 그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 한번 가보자. 병원? 왜? 나 안 아픈데.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자.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괜찮아. 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순옥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외투를 입고. 엄마, 어디 가? 응? 나 집에 가야 해.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빨리 가야 해. 엄마, 정신 차려.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어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다음 날 그녀는 어머니를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5년 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너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초기라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치매라고요? 우리 엄마가? 네, 보호자분이 옆에서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특히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순호가. 천천히 가자. 웃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딸을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바쁘다며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날들.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던 순간들. 엄마가 뭘 알아? 라고 무시했던 말들. 투자하겠다는 딸을 말리던 어머니를 외면했던 기억. 사기를 당하고 화풀이했던 그날. 다 미쳐서 그랬어. 이제 됐어? 어머니에게 했던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집을 팔아 빚을 갚아주었던 어머니. 좁은 단칸방에서 함께 지내며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 5년 동안 딸 곁을 지켰던 어머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불평 없이 그저 사랑으로 버텨주었던 어머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준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희생이었다는 것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알았어, 엄마. 근데 너무 늦었어. 옆방에서 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렸습니다. 조용히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 마른 손.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을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못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을 챙겼습니다. 엄마, 약 먹을 시간이야. 그래, 고마워. 어머니는 웃으며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딸의 이름도 가끔 헷갈려 했습니다. 영수가. 엄마, 나 순옥이야. 아, 그래. 영순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8부. 엄마, 미안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밤에 깨어나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빨리 와야 해요. 자신의 어머니를 찾으며 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순옥은 밤을 새우며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5년 동안 어머니가 자신을 지켰던 것처럼.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혼자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형제들과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순우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안 돼. 내가 모실 수 있어. 너도 힘들잖아. 전문가들이 돌봐주는 게 엄마한테도 좋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받지 못하면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잠깐 외출할 때도 도대체 주위에 집중하지 못해서 사고가 크게 날 뻔했습니다. 결국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을 결정한 날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곳에 가서 지내야 할 것 같아. 그래. 엄마가 짐이 되는구나.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괜찮아. 엄마 이해해. 어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날 어머니의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앨범, 딸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 내가 자주 올게.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은 울었습니다. 텅 빈 집, 어머니의 빈 방.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97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딸을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왔구나. 어떤 날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순옥이. 순옥이? 우리 딸? 응, 엄마 딸. 아, 우리 딸.
참 예쁘시네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순옥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너무너무 잘못했어. 어머니는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단칸방에서 5년 동안 나 때문에 고생했잖아. 근데 나는 짜증만 냈어. 밖에서 안 좋은 일 있으면 맨날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 잔소리 듣기 싫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해준 게 당연한 줄 알았어. 엄마니까 당연히 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어. 그게 다 사랑이었어. 희생이었어. 이제 알았어. 근데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잖아.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 말들을 엄마가 이해할 수 있을 때 했어야 했는데. 엄마, 내가 너무 늦었어. 어머니는 순옥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딸이 슬퍼한다는 것은 알았나 봅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어머니는 늘 하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순옥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순옥은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인이 빌려준 땅에 작은 이동식 주택을 짓고 농사를 배우며 지냅니다. 일주일에 3번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웃으며 반겨줍니다. 어떤 날은 낯선 사람을 보듯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번 같은 말을 합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어머니가 이해하시든 이해하지 못하시든 이 이야기는 순옥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푸는 우리.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나중에 라고 말하며 미루는 우리. 알면서도 반복하는 우리.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 말이 필요한 순간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